호르몬 관련 질병 보면은 아까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도 과다증이 생기고 너무 적게 나와도 결핍증이 생긴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소인증 또는 외소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몸이 자라지가 않아서 키가 너무 작아져요. 그 다음에 거인증은요, 이거는 둘 다 결핍하고 과다해서 소인증, 거인증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성장기예요. 성장기. 성장기에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말단 비대증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성장이 멈춘 후 이 성인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더 많이 분비가 돼버리면 이미 몸이 성장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몸의 신체의 말단 부위가 커져요. 코끝, 손끝, 발끝 이런 말단 부위가 커져가지고요. 입술, 코가 두꺼워지고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커져요. 그러니까 신체의 말단이 커진다라고 해서 말단 비대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다음에 티록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발열량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티록신이 결핍이 되는 증상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주고,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요. 결핍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고 세포호흡이 너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잘 못 써요. 그래서 몸에서 발열량도 줄어들어서 추위를 잘 타고요.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니까 체중이 늘어요. 그리고 거꾸로 너무 과다하게 많이 분비되면은 체중이 감소를 하게 되고 쉽사리 배도 너무 많이 고프고요. 눈이 돌출돼요. 이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바제도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눈이 돌출되는, 안구가 돌출되는 이런 증세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대표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뭐가?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혈액 100ml당 정상 혈당이 얼마냐면은 100mg이에요. 100ml당 100mg이 보통 공복 시 혈당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밥 먹으면 물론 올라가기는 해요. 그렇다가 다시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2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장에서 콩팥에서 얘를 100% 재흡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줌으로 포도당이 배설이 돼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뭐가 된다? 우리가 당뇨병이다 라고 불러주게 돼요. 근데 실제로 당뇨병이 두 종류가 있어요. 1형 당뇨라고 하는 당뇨병이 있고요. 2형 당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뇨병이 두 종류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이거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본 적 있죠. 당뇨병,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당뇨가 오니까 주사를 맞는 경우, 이게 바로 1형 당뇨에 해당이 돼요. 보통 배나 엉덩이나 팔 같은 근육에다 계속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정확하게 제대로 분비가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인슐린의 표적세포의 이상이에요. 인슐린의 표적세포의 이상이라서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죠. 왜냐, 인슐린을 넣어준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몸에서 작용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1형 당뇨는 소아당뇨,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성인당뇨,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1형 당뇨를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해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얘는 인슐린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는 크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있잖아요. 40, 50대 넘어가는 어른들이 당뇨다 하면 보통은 2형이에요.
예, 그런데 소아당뇨는 보통 1형이 여러분들 소아당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성 유지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체온 조절이에요. 자, 우리 체온은 36.5도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항온 동물이에요. 예,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주변의 온도에 따라 신경계하고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열 방출량, 이거는 체외로 방출하는 열 방출량과 그다음에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체내 열 발생량을 조절을 해서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항상성 조절 과정 중에서 체온 조절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체온은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 범위 안에서 1도 정도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게 해주게 되는데, 그 작용은 바로 밖으로 방출하는 열 방출량, 체외 열 방출량과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체내 열 발생량, 이 두 가지로 조절을 해줘요. 신경계와 호르몬이 두 가지 작용을 두 종류가 다 조절해 주는데, 일단은 밖에가 너무 더워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올라가죠. 그쵸? 덥잖아요. 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울 때 이거를 체온이 올라갔었을 때, 고체온 상태였었을 때는 체온이 일단 올라가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간내에 어디에서 이거를 감지하냐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체온을 감지를 해요. 정상 체온보다 지금 혈액의 온도가 높아. 그러면은 고체온이네 라고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하고 그 신경계 두 가지 작용이 다 일어났는데, 일단 체온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열 발산량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이 빨리 방출을 시키게 해야 되고,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줄여야죠. 체온을 낮추려면. 그래서 이 고체온일 때는 열 방출량은 늘리고 열 발생량은 줄여서 정상 체온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피부에 있는 혈관, 피하 혈관이 확장돼요. 피하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우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냐하면은 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로 혈액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열을 방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뭐가 일어나요? 땀 분비량이 증가를 해요. 땀은 대부분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그럼 물은 증발을 하면서 기화열을 흡수를 하는데,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을 금방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발생하는 열 발생량도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티록신의 분비량이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열을 많이 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체온이 낮아져. 저체온 상태다. 춥다. 라고 느껴요.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작용을 하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그럼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고, 이때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안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일단은 피부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돼요? 수축해요. 그래서 혈류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추우면 어떻게 돼요? 하얘지던가 파래지던가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열 방출량이 줄고요. 땀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안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몸에서 열을 내려고 근육을 떨어요. 몸이 떨려요. 근수축, 근떨림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추우면 씻고 나오면 여러분들 약간 춥잖아요. 몸이 덜 말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추우면 일어나는 현상, 씻고 나왔어. 약간 서늘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닭살 돋죠. 그 닭살 돋는 게 털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털 세우는 근육을 털 모자, 세울 립자 해서 임모근이라고 하는데 얘가 수축해서 털이 서요. 이렇게. 털이 서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털이 없는데 잘 몸에.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털이 서면 이렇게 털이 누워 있는 것보다 털이 이렇게 서버리면 요 안에 공기층이 조금 두꺼워져서 약간 단열 효과가 있어서 예, 약간 원래 사람 몸이 뭐 동물처럼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하진 않지만 예, 그런 기능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티롭신의 분비량이 증가를 해서요 세포호흡 물질 대사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열 발생을 하는 걸 어떻게 해줘요? 늘려주는 작용을 해주게 돼요. 더불어서 뭐도 늘어나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해야 되니까 혈당량도 증가해요. 어차피 세포 호흡의 주 재료는 뭘 갖다가 포도당을 갖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량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더울 때는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열 방출량 증가하고 열 발생량은 줄어들게 돼요. 추울 때는 피부에 있는 혈관 수축하고 몸의 근육이 떨려요. 근떨림이 일어나게 되고 티록신 분비가 증가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돼서 열 발생량이 늘어나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량도 같이 늘어나줘야 돼요. 이때는. 알겠죠? 그러면서 크게 요 두 과정이에요. 고체온일 때는 열 방출량을 늘리고 열 발생량은 줄여요. 그 다음에 저체온일 때는 열 방출량은 줄이고 열 발생량은 늘려줍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게 된다. 이 체온 조절의 중추는 어디다? 간내다. 예, 간내의 시상하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당량 조절 과정 보면은 혈당량은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누구?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예. 왜냐하면 아드레날린하고 글루카곤하고는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까지 다 같이 관여하게 되는데 자, 이 인슐린, 글루카곤, 아드레날린의 표적기관이 다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 예, 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예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바로 혈당량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량이 높다라는 소리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라는 소리고 혈당량이 낮다라는 소리는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낮다라는 소리인데 이 간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는 포도당과 포도당을 저장해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줘요. 그럼 글리코젠을 다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포도당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당 하나예요. 그래서 단당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당이 하나예요. 포도당은 육각형 당 하나고 그 다음에 이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아주 많이 붙어있는 녹말 같은 다당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A 과정, B 과정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A 과정이 일어나면은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B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혈당이 낮아요. 혈당이 낮으면 혈당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정상 혈당에서 혈당량이 낮으면 이자에서 뭐가 분비돼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신에서 뭐도 분비가 돼요?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돼요. 이 글루카곤하고 아드레날린하고 둘 다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간이에요. 그러면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 저장돼 있던 뭐가 혈당량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뭐로 분해합니까?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럼 혈당량이 늘어나서 정상 혈당이 되고 여기서 혈당량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은 정상보다 단 걸 많이 먹던지 식사를 해서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그럼 줄여줘야 되잖아요. 줄여주는 작용을 할 때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인슐린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슐린은 일단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나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리코젠의 반대작용을 해주는 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게끔 해요. 저장을 하게끔. 그러면은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갖고 들어와서 자기 몸 안에 저장을 해놓으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작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에서 뭘로 바꿔준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작용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줄여주는 작용 하나.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바로 혈당량을 조절해주고, 보면은 글루카곤하고 아드레날린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당량 증가시켜주죠. 인슐린이 혈당량 감소시켜주죠. 하는 작용이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작용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혈당량을 하나는 촉진, 하나는 억제하는 두 가지 원리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기량작용.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체내 수분량을 조절을 해주는 게 있어요. 체내 수분량 조절 또는 다른 말로 체내 삼투압 조절.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체내에 정확하게는 체내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체내의 삼투압 또는 다른 말로 체내의 혈액의 농도거든요. 체액의 농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농도는 수분량하고요. 수분량하고 그 다음에는 나트륨 이온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요. 소금물 얼마하고 농도가 똑같냐면은 소금물 0.09%의 소금물하고 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액이나 인공 눈물이나 여러분들 뭘 써요? 인공 눈물로 쓰던가 아니면은 병원 가면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사로 달아주는 거, 링거. 예. 수액으로 달아주는 거. 그거 뭐라고 불러요? 달아주는 소금물? 눈에 넣는 소금물? 식염수라고 해요. 식염수인데 정확하게는 명칭이 생리식염수라고 해요. 생리식염수가 0.09%예요. 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사람은. 이거보다 너무 높거나 낮아버리면 안에 삼투압이 깨져버려서 세포에서 물이 막 빠져나올 수도 있고 세포 안으로 물이 막 들어갈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의 삼투압은 수분량하고 나트륨 이온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트륨 이온 조절 과정을 요새는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분량만 갖다가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땀을 너무 많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아니면은 내가 오늘 저녁으로 마라탕 같은 짠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수분의 손실이 많던지 아니면 염분이 많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삼투압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 몸에서 물 마셔라 라고 신호를 보내요. 넌 지금 물이 부족해. 물 마셔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게 뭐예요? 갈증이에요. 네, 갈증이 나는 게 바로 물이 부족하니 물을 마셔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수분의 손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수분이 나가는 걸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분량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뇌하수체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가 분비가 늘어나냐면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해요. 그럼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한다는 소리는 뭐가 생성되는 양이 줄겠어요? 콩팥에서 뭐 만들어요? 오줌 만들죠. 그러니까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요. 예, 오줌의 생성량이 줄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진한 오줌을 소량 배출해요. 근데 이번에는 수분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든지 수박을 너무 많이 먹든지 수분 섭취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니까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이렇게 되면은 묽은 오줌을 다량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어떻게 돼요? 자주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분 양을 조절을 해서 체액의 농도인 체내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누가 중추다? 간내예요, 간내. 간내 시상하부가 혈당량도 조절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체내 삼투압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성 조절이 일어나서 체내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내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141페이지. 네, 바로바로 개념 체크. 자, 풀이해 봅시다. 자, 5번은 4번.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자, 다음 항상성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몸 앞 내 안팎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더울 때는 어떻게 돼요?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열 방출량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식사 후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량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혈당량 감소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늘려주는 거니까 증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체온이 낮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체온이 낮을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체내, 체내 열 발생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체외 열 발산량, 열을 방출하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감소를 해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건 어느 거예요? 몸떨기.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는 여기서 몸 움츠리기, 그 다음에는 피부 혈관을 수축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은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옳게 연결하시오. 혈당이 낮을 때는 혈당량을 늘려야 되니까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높을 때는 인슐린에 의해서 반대작용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호르몬 A와 B의 이름을 쓰시오. 이자에서 분비되는데 혈당량을 증가하는 호르몬은 뭡니까? 글루카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은 인슐린에 해당이 되겠죠. 호르몬 A하고 B는 둘 다 어디로 작용합니까? 간으로 작용을 하죠. 둘의 표적 기관은 둘 다 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꼭꼭 실력 체크. 자, 1번은 3. 그 다음에 2번에 3. 3번은 4. 4번에 4. 5번에 2. 6번에 1. 그 다음에 7번에 4,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2, 11에 5, 그 다음에 12에 2, 자, 그 다음에 13에 2, 14에 4, 15에 5, 그 다음에 서술형 16번 봅시다. 자, 호르몬 분비는 분비되는 장소와 작용하는 장소가 다르다.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기관에 작용할 수 있는지 서술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일단은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됩니까?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어디로 직접 분비돼요? 혈관으로 직접 분비돼서 뭘 따라? 혈액을 따라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까지 이동을 해주게 되죠. 그죠?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체온이 낮아졌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조절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저체온 상태에서 고체온으로 체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조절작용을 열 방출량, 열 발산량하고 열 발생량을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열 발생량을 늘리는 방법은 그죠? 즉 몸을 떨어 근수축을 촉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호르몬의 작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즉 뭐예요?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을 해서 결국에는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방출량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제 감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서 결국에는 혈류량을 감소해가지고 열 방출량을 이렇게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열 발생량은 늘리고 열 방출량은 줄여서 결국에는 그 체온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게 되겠죠. 다음 18번 그림은 혈당량 변화에 따른 호르몬 A와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혈당량이 높아졌었을 때 분비량이 늘어나는 B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인슐린에 해당이 될 거고, 혈당량이 높아졌었을 때 낮아지는 A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글루카곤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르몬 A가 분비되어 나타나는 현상, 즉 글루카곤은 일단은 표적기관은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에서 저장됐던 뭐를요? 글리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바로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체크 봅시다. 이 고난도. 자, 1번은 1, 그 다음에 2번에 3, 3번에 5,
4번에 4, 5번에 3번이에요. 자, 질문 없으세요? 자, 모아 단어 체크. 자,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4,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 5번에 2, 6번에 1, 7번에 4, 8번은 2, 9번은 2번, 4번, 10번에 1, 11에 2, 그 다음에 12에 1, 13에 4, 14에 1, 15에 2, 16에 4, 17에 2, 18에 3, 19에 1, 20에 4, 21에 5, 그 다음 22. 자,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눈의 구조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기호와 이름을 들어서 서술을 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홍채에 의해서 뭐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동공의 크기 조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홍채에 해당이 되는 게 누굽니까? C죠. 그죠? 예. 따라서 C. 즉, 홍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동공이 커져야 되죠.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는 어떻게 됩니까? 수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축하면은 밖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의 크기가 확장.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죠. 그죠?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눈의 구조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기호와 이름을 들어서 서술하시오. 일단은 이 원근감을 조절해 주는 거는 누굽니까? 수정체죠. 그죠? 수정체인데, 그럼 일단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굴절을 더 많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지죠. 네,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는 여기서 누구에 해당돼요? B죠. B. 네,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해주는 거는 수정체에 붙어있는 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부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선모체가 수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얇아지기 위해서는 선모체가 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3번. 다음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자, 체온이 정상이래요. 체온이 정상이라는 거는 체온 조절 중추인 어디는 문제가 없다. 간뇌는 정상이다. 그 다음에 기억과 판단에는 문제가 없대요. 그럼 뭐예요? 대뇌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손전등 불빛에 동공반사가 일어났대요. 그럼 동공반사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중간뇌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데,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평형감각의 중추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소뇌죠. 그죠? 소뇌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환자에게서 손상된 것으로 예상되는 뇌의 구조는 어디입니까? D. 소뇌고 그 기능은 얘는 어디예요? 평형감각의 중추죠. 소리 피곤해? 쾌한데? 자, 그 다음에 24번.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졌었을 때 혈당량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음에 제시된 단어 중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서술하시오. 일단은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어디에서? 이자에서 뭐가 분비가 됩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어 표적 기관인 어디에 작용하면? 간에 작용을 하면 간에서는 뭐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말고도 인슐린의 작용이 하나가 더 있죠. 그쵸?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인슐린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증가시키죠. 그렇죠? 포도당 흡수율을 증가시켜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작용도 함께 해주게 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